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세포 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확인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 주식회사 라트바이오 대표 장구 이원유. 귀사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 세포 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특구 사업자로 참여함에 따라 확인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시위드 대표 금준호 이희재.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티센 바이오팜의 한원일 대표님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나그린의 김기유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마이크로디지털 김경남 대표님 모십니다. 마이뉴 정민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LMK 이교웅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세스바이오팜의 김옥희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단 동물세포지원센터 센터장 이홍균님.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좀 나눠 가지시고 중앙 카메라 보시고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을 도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규제의 유예나 면제를 통해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규제자유특구가 35개 있는데 우리 도는 5개로 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포항시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햄프, 그린 물류, 전기차 무선 충전, 오늘 지정된 세포 배양까지 총 5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의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 주요 내용입니다. 바이오팜, 시위드 등 10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9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 6개월 정도입니다. 다음은 특구의 필요성입니다. 왜 세포 배양식품인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미래 식량 부족, 기후변화, 가축 전염병 등으로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식의학 규제 혁신과 푸드테크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여성군과 함께 세포배양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GMP 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리적 여건, 기반 인프라, 정책적 의지를 갖춘 준비된 특구입니다. 특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구의 주요 내용은 당일 도축물 또는 생금을 통해 식품용 세포은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포주를 활용해 제품을 실증화할 계획입니다. 엄격한 안정성 평가를 거쳐 미트볼, 떡갈비 같은 가공 완제품과 20kg급 덩어리 세포 배양식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규제 특례 주요 내용입니다. 규제는 현재 동물보호법과 축산법에 따라서 고품질 원료세포 수급이 핵심입니다. 지금 동물보호법과 축산법에 따라서 생건과 도축 판정 후에 반출하고 있었는데 어제 규제특구 자유로 지정되면서 생건과 도축 판정 전 반출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음은 실증 로드맵입니다. 실증 준비 기간부터
품질 관리 기준을 검토하고 실증 기간부터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대량 생산과 유통 경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특구의 최종 목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제품 상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우리 의성군은 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세포배양식품 실증과 생산을 맡으며 안동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에서는 대량 생산을 위한 실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영주에서는 스마트 축사를 통해 안전한 가축을 축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특구는 북부권에 각 자원을 활용한 세포배양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생산 유발력과 고용 창출을 담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배양식품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전방에서는 식품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용화와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후방에서는 돼지, 배양액 등 생산 제조 중소기업을 유치해 밸류 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국내 1호 세포자원 공급센터를 안착시키겠습니다. 프랑스 경제학가 장 바티스트 세이는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포배양 규제자의 특구가 글로벌 육류식품 산업에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지사님과 의성군수님, 경북테크노파크 원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께서 규제자유특구 내용에 대해서 지정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예, 경상북도가 이번 제9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되고 대민들께 보고드린 자리에 관해서 영특구입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이 5군데 했다고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성을 무대로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받았는데 이는 규제자유특구의 명과 경북, 이 바뀌는 대마, 물류, 무수, 충전, 세포배 타 시도하는 차별화된 산업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사업으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도와 의성군, 경북 TP가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하고 특별히 김주수 부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최태림 위원장, 김강우 이장님도 오셨는데 다 함께 고생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대학교 교수님이 또 와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안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군 단위에서 지자체 최초로 특구가 되었다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있고 특히 의성군은 평균 나이가 중간 나이가 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제일 높을 겁니다. 거의 한 60세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죠. 오늘은 60세 되시는데 그 일인데 그렇다 보면 야, 나이가 제일 많다. 제일 많은 사람이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6세가 되었거든요. 46세. 전 세계 평균 나이는 28세입니다. 그런데 경북도는 2살이 많아요. 48세. 그런데 의성군이 우리나라 전체 1등 59세. 이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도 세포 배양, 이걸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걸 연구해서 했다는 것. 굉장한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산업에 대해서 군에서 했다는 걸 강조를 좀 해주시고 또 미래를 식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큰데 이 특구 중에 뭐가 우리가 특구 그럼 규제 자유가 뭐냐 이게 자유. 아까 저 국장이 설명했는데 생축 살아있는 소에서 세포를 뗄 수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성에서만 살아있는 소에서 세포를 뗄 수 있고 또 소를 잡았을 때 도축했을 때 하루를 묵혀야 시중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웃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포를 뗄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업에 있는 분들이 싱싱한 세포로 배양을 할 수 있다. 장구 회장님, 그 말 맞나요?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세상을 바꾸면 그런 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은 소는 영주에서 잘 키우고 스마트 축산으로, 그 다음에 동물 잡는 것은 소 잡는 거는 안동에 잡기 때문에 그 가서 우리가 하는데 의성에서는 연구하고, 그게 오늘 핵심 것입니다. 언론 이해가 잘 되죠? 이 무슨 규제 자유 특구냐. 그런데 대만은 안동에 해보니까 규제 자유 특구를 해놨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규제 자유를 하고 싶은데 식품의약처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늘 쌓아서 가서 규제 강화 특구도 안 넣더라고요. 아니 만들어도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수출을 할 길을 좀 열어달라. 수출. 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실험은 엄청 했습니다. 앞으로 의약품, 그 다음 화장품, 식품, 대마로서 굉장히 성공한 산업이 일어날 건데 현재 법에 묶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배터리는 규제 자유 특구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 김천은 지금 한참 실험 중이니까 아직까지 산업을 안 일어나는데 식품 이 세포 배양은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산업으로 옮겨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성이 새로운 우리나라 신산업의 발상지가 되는 오늘 그런 계기라 생각하시고 군수님과 또 실제로 일을 하는 하인석 원장이 좀 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주수 의성 군수님께서 지역 연계 발전 방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규제 자유 특구가 오는 과정에 지사님께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단위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또 경북 TP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의성 와서 보니까 농업만 가지고 하고 미래의 분야가 이렇게 없어서 이제 안동에 바이오 분야가 있고 해서 특히 그런 바이오 산업의 원천 그 소재인 해체나 이런 게 다 90% 함께 수입에 이제 한다고 해서 이게 한번 또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가지고 서울에 있던 학자들이나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의성이라는 그런 농촌 지역의 부분이 웃었으면 우리 이스라엘도 사막인데 농사 수출도 하지 않냐, 농산물 과일도 수출하고 하지 않냐. 그런데 농촌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했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몇 차례 오셔서 또 우리 오피셜 할 때도 또 굉장히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R&D나 이런 분야가 영남대학교 중심으로 많이 또 되어 있고 지금 의성에 이제 분원도 이렇게 연구소 분원도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3월에 세포배양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있고 그리고 이제 3층에는 규제 특구에 관련된 기업과 장비들이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들으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그 세포가 먹이는 그 배지의 그 생산 공장이 그냥 말에 이렇게 이제 바이오단지 내에 원래 준공되면 또 이게 앞으로 이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 상반기 또는 좀 늦은 하반기 중에 일반 바이오 산업 단지가 준공되면 그런 또 기업들 충분히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 단순히 세포배양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부품 그런 기업도 지금 들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사님께서 UCT 해서 이제 그 교육 세포배양하면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 주도를 해서
저희들 뭐 영남대학교고 지금 우리 공양에 이제 고등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원래부터 되어서 이제 거기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고등학교 해서 인력 양성에 좀 이제 하게 되면 조금씩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한 200억 정도 이제 예산 지원받고 군에서도 또 별도로 40억 예산을 해서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또 이렇게 이제 해나가도록 하면 되지 않나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시작이라 생각하고 이게 잘 또 돼서 정말 선배위원된 의성군이 하나도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제 드론 또 이제 해보니까 점점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서 조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젊은 청년들 또 새로운 산업들 연계해서 천연 미국이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감사드리고 사인을 대하십니다. 하인성 원장님께서 신산업 육성 방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대통령학회 하인성입니다. 먼저 저희들 부차에 세포배양 기술 특구, 의성군과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저희들 TP가 같이 해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원장이지만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병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사님이 아까 브리핑 하시면서 영남대학교에 최인호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옆에 계시는 의성의 군수님이시는 김주수 군수님이 10년 전에 해안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희들 TP가 실무 작업을 하면서 고마움을 느끼는 쪽이 사실은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과학부대 4차 산업기반과에 우리 손정민 팀장한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앞에서 비주얼 특허에 관련되어 있는 5차에 관련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은 포항의 2차 전지가 포항에서 요즘 철강보국에서 전지보국으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자인 특허가 사업비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방금 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의성군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게끔 지금은 중기부 사업입니다만은 국토부 사업, 산업부 사업, 농림부 사업 연계해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질 테고 오늘 특구 사업자들이 많이 오셨지만 저희 TP에서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을 하면서 특구 사업자가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 한번 같이 협업하도록 하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님과 3주 전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을 다녀왔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TP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제협력 사업들, 즉 다른 말로 하면 ODA 사업입니다. 몽골에 있는 기업의 모노스 그룹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요. 통상적으로 투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선진국에 가서 투자 자금을 받아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몽골에 있는 기업이 왜 저희들 기업에 투자를 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나라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 걸립니다.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기업인의 입장으로 가면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1년 내지 2년 나이에 그것도 어디? IT나 모든 기업들, 즉 앞에 있는 스타트업들처럼 이와 같은 걸 기본 경험이 있는 저희들 나라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혹은 대학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저희들 국내뿐만 아니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저희들 TP가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은 몽골에 있던 세포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늘은 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몽골에는 뭘 하면 야병식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세포배양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부채에 이렇게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 이처럼 글로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투자라든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양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앞에 있는 슬로건처럼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게끔 지역 산업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끔 TP가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 군수님, 그리고 오늘은 안 오셨지만 최인호 교수님 비롯한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연구소에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특구 사업자들 같이 이 자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마중물을 놓은 거고 이 마중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역 산업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사실은 정책기획단에 기획하는 직원들뿐만 아니고 그동안까지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센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메디컬 스밀 센터의 센터장이야 우리 저희 직원들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그동안 고생하셨고 고에 있는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TP가 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상북도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림입니다. 의성에서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늘었습니다. 정말 오늘 경상북도 그 세포배양 규제 특구를 지적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행사를 좀 준비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 또 김지수 군수님, 또 우리 김강호 의장님, 또 hen성 우리 태권학교 원장님, 우리 원장님이 힘이 얼마나 있느냐가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참여 기간에 우리 업체들 정말 우리 소멸 지역의 의성을 정말 사랑하고 쪼가가지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1세기는요 세계화 지방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다른 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그 지역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포항을 시작해가지고 4개 특구가 지정됐고 또 분단위는 이번에 5번째 분단위는 최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관계자 공무원들과 우리 국장님들 정말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북은 우리 분단위 소멸 분단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수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또 활발적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저 특구가 오늘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의성군이 그 5개 특구 중에서 최고의 특구가 되기를 저는 도의원으로서 또 기대하고 또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이 이래 보면 이런 어떤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을 결정을 할 때는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요. 뭐 국비가 이러면 우리 도비는 뭐 지사님 많게는 9천만 원, 8천만 원 있더라고요. 야, 이게 과연 이런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 의성군이 또 소멸 지역에 살아오고 있는데 분단이 최초입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히 정말 많은 또 국민들이 공감하고 도민들이 공감해서 아, 군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우리 농업군도 이런 거 희망이 있구나 보여줄 수 있도록 기사님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확실하게 하고 좀 밀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 오는 기업체가 참 중요하고요. 얼마만큼 기업체 들어가 성공을 하고 또 기업체가 들어가 의성을 알려주는가. 또 이거 축산하고 같이 관련되니까 우리 농업하고 같이 관련되니까 많은 또 행정과 또 우리 경상북도와 공감을 이루어가지고 꼭 성공하기를 빌고 저는 도의원하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게 가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정말 의성군의 소멸 지역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의성군이 되어주시기를 참 우리 지사님하고 김지수 군수님 또 김강호 의장님 hen성 우리 태권학교 원장님이 천국이야.
이 5개 지역 중에서요 의성의 관심을 최고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군 의회 의장 김강호 인사 올립니다. 예, 오늘 이철우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의성을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우리 세포배양 그 선전 많이 해달라고 우리 언론인한테 인사 오지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 우리 하여튼 그 이철우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의성을 많이 보살펴 주시면 군수님 하고 제가 뒷받침해서 의성에 많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한테 고맙다는 뜻으로 박수 오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조수 군수님도 요즘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박수 오장 부탁드립니다. 예, 규제 세포 배양 설명은 도지사님, 군수님, 우리 원장님, 도지사님 다 했고 적어 왔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트바의 대표 장도입니다. 이렇게 세포배양 규제자의 특구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무진장면으로 많은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영광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님이야 경상북도 관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3번째 선거 같습니다. 네, 2020년도에 도지사님 초청으로 화공 강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전호세장 총장님 모시고 잠깐 저희 스마트 축산 관련된 종영식에 참여해 주셔서 또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북도 사람은 아니지만 이 경상북도와 인연이 되어서 도지사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많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여기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산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앞서 정책 결정하시는 도지사님이야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규제라는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부분도 지금 많은 부분들을 경상북도에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규제 관련돼서는 더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저도 서울대 교수도 하고 있고 창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될 게 저 위에 계신 여기 계신 모든 기성세대분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신문에서도 패스트 팔로우 하지 말고 퍼스트 무버가 되라 라고 강조는 하지만, 퍼스트 무버가 되면 정말 힘듭니다. 사실 힘든 부분들 얘기를 안 하고 말로써 퍼스트 무버를 하지만, 도지사님 앞으로 많은, 제가 아까 보고 5개 자유규제 특구 사업이 경북에 있다는 것은 경북이 결국 퍼스트 무버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해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결국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퍼스트 무버가 되라고 했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다음 세대분들이 우리 다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퍼스트 무버가 돼서 앞으로 규제자의 특구 혹은 글로벌 특구로 나아갈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의 특구 지정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미래에 나은 발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는 기업과 그다음에 도 그리고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CBD의 대표이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쓰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양육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연구를 한 지가 이제 회사를 창업하고 이제 5년째가 된 해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배양육이 뭔지부터 찾을 때
이거를 진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제도나 이제 규제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식품으로 만들고 먹을 수 있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사이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연구성과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이제 배양육이라는 식품에 대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이제 고기 수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의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세포 배양 식품을 상업화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세포 배양 식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아시아의 주 무대로서 대한민국이 많이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규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저희는 단순히 연구 기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 전특구 지정을 통해서 저희 이 거래 발판으로 이제 국내 상용화 그리고 이걸 수출까지 해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무대로 가서 또 이제 경상북도와 위성군을 세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저희가 잡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저희가 처음 배양육을 이제 공부했을 때처럼 아마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식물을 이제 흙에 심고 이제 식물이 자라나서 우리가 식품 섭취하듯 똑같이 이제 맥주나 요거트도 어떻게 보면 미생물을 세포를 발효를 시켜서 배양을 해서 저희 식품으로서 먹는 겁니다. 배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규제적 특구로 선정된 이제 소세포를 저희가 배양을 해서 그 세포를 식품으로 바꿔서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저희는 이제 특구 참여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고 맛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는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3세부 주관기업 티센바이오팜의 대표이사 한원일입니다. 먼저 본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되기까지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 위성군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경북 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님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본 규제자의 특구 사업이 준비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식회사 마이뉴, 그리고 주식회사 LMK, 주식회사 SS바이오팜을 포함한 각 세부 특구 사업자분들께도 응원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비가 멈추면 킬링, 죽이는 행위도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소비 행위에는 그게 무엇이든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 희생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그 희생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가게 하는 공기나 흙, 물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할 때 생명의 안녕과 생존을 함께 소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즐겨 소비해온 고기, 육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태의 경우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안전하고 깨끗한 생산과 소비가 육류 산업에서 배양육을 통해 곧 가능해질 것입니다. 죽임, 즉 죽이는 행위가 없는 육류 문화의 시대가 세포 배양 식품 배양육을 통해 곧 열릴 것입니다. 저는 기업 측 이제 대표입니다. 저는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이 없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대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본 특구 사업이 준비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껏 산업계, 학회, 연구기관, 지자체 및 정부기관들이 기꺼이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힘써 그럴 것이므로 이제 우리 경상북도 규제자율 특구를 통해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오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포배양 식품 산업의 개화를 위해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뤄오신 기성세대의 지혜들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이것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서 우리가 결국 그렇게 가야 한다고 믿는 바다가 잘 여물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 경상북도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율 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노라 보고 드릴 때까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이정우 메타버스 과학국장님, 김주수 의성군수님, 하인성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한국경제 오경미 기자입니다.
위성에서 1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취재한 지 한 9년 됐거든요. 중간에 지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오늘 그 티센 바이오팜하고 잠시 이야기를 해보니까 2026년 정도 되면 지금 고기값하고 같아지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 그 부분 이게 탄소 섬유나 이런 거와 달리 빨리 성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2026년 되면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런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애 이론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극복하고 실제로 이거를 위성군의 미래 전략산업 신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되는지 또 대기업 유치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2026년에 그 상용화된다 하면 기업들도 여기 와서 생산을 할 텐데 그 구간에 대해서 기업 대표가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아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네, 메타버스 과학국장입니다. 지금 상용화 예상 시점은 26년 이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26년에 임시 허가가 전환되기 때문에 제품 출시는 빠르면 28년도에 출시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대기업 유치 관련은 오늘 특정 대기업을 언급하기가 조금 사전 협의가 안 돼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기업과 끊임없이 지금 소통하고 있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억이 생각보다는 좀 작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희들 특구 사업이 199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정되는 5개 특구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특구 기업은 국비가 작은 데는 한 3, 40억 정도, 2개에서 한 70억 정도인데 저희들 이번에 지정받은 인성 세포배양 규제 특구가 가장 많은 국비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에 관련되어 있는 소관부서가 중기부입니다. 특구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쓰는 비용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토부 사업이든 농림부 사업이든 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사업비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을 노홍 기자입니다. 그 세포 배양식품 규제 특구 된 걸 축하를 드리고요. 세포 배양식품이 대량 생산 및 상용화됐을 시에 기존 축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데 축산업과 세포 배양식품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시는 거기에 대한 지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업 보면요, 우리 탄소 중립 분야하고 여러 가지가 되고 또 환경하고 많이 이렇게 연계돼서 우리 시장 부서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그런 특히 양분 향기 같은 거 규제도 많이 심한데 앞으로 이제 그런 지역에서도 끓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이제 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인력 문제 때문에도 지금은 축산들보다도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 물론 지금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알지만 그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시험을 하고 또 구조조정되어 가는 하고 같이 연계해보면 특히 앞으로 이유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축산 분야 규제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총 그런 하청 분야에도 있고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큰 문제를 갖고 생각합니다. 네, 매일보 조영국 기자입니다. 지금 참여 기업들이 지금 10개 기업이 있는데요. 보통 경북 기업은 이제 아예 없고 지금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인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단순하게 연구 시설만 여기 와서 하는지 아니면 본사도 이전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사업 시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게 되면은 본사 이전은 아니지만 연구소라든지 이런 R&D 센터라든지 경북도로 특구 사업 구역 내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은 지금 티센 바이오 팜이라고 도내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일반 산업 단지가 되면 그게 뭐 물론 규모는 7만 평밖에 안 돼서 지금 또 확장하기 위해서 용지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되면은 생산은 여기서도 상당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한뉴스 구태우 기자입니다. 이게 곡물을 이제 배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주 지역에 이제 스마트 축산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스마트 축산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농촌에서는 축산단지 들어서는 거에 대한 반대가 극심합니다. 울진에서도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려다 실패를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생물인 축산단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난제 해결하는 문제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가 소멸되는데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가축수가 사실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사람 숫자가 적으면 동물 숫자로 더 늘리면 지역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저도 사실 농촌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으로 뭔가를 믿어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를 먹었을 때 신뢰가 가는 거지 이 배양식품이라는 게 사실 어떤 여러 가지 건강성,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영주에 예전에 산상금 배양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생겨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실 확장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배양식품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 축산단지 문제하고 먹거리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 보면은 지금 아직 일반 상용을 하고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사고도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기업들이나 풀어가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현재로 지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거 할 때 축산 그런 단지를 만들 거냐 말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대규모로 키워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 앞에서 이렇게 나눈 거 보면 이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상당한 양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희들 보면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일반 양도이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제 대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한우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분야 발생이나 이런 게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축산이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산 그러니까 이제 순수 부가치를 따지고 보면은 과연 이제 축산의 부가치 중에서 얼마만큼 이제 국내 거냐 그러면 해외에서 조금 넣고 그렇지 그래도 한번 앞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막연한 사료 다 수입해가 하고 어떤 제품도 아직도 국내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산의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축산을 별도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영주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별도로 통제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 110두를 사육해서 그 사육한 소를 생검하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축산을 별도로 구축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특구 사업자로 들어오신 장구 대표님께서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특정한 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개별 축사에 대해서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축에 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등급 소도 여러 가지 등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축산을 하게 된 이유가 소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세부 배양 교육을 하게 되면 성질이 다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구축하는 걸로 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별도로 개인 농장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질문만 더 받고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지 경제시험의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세포배양식품 기술이 세계적 다른 세계적인 세포배양식품 기술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금 세포배양식품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그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전문적이라서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세포배양식품은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티센바이오 질문 감사합니다. CBD 교수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5년 전에는 한 세포배양 업체가 한 20곳 안 됐었고, 현재는 한 200개 정도 업체가 글로벌에 배양육을 연구하고 실제 생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큰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큰 생산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성을 확보하는 그리고 좋은 세포를 수급받아서 이거를 실제로 식품으로 만드는 데는 조금 다들 조금씩 기술적인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양육 회사들로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특구 참여 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배양육 업체들이 기술 컨퍼런스 같은 데 많이 나가서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 갖고 있는 기술들로 이 식품 산업, 배양육 세포 배양 식품 산업에 접목했을 때 나온 가격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크기와 조직과 그다음에 맛이나 생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감탄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에서도 저희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싱가포르에 지금 팔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뭐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안 된다 하지만 그냥 저희 회사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가격은 이제 일반 중국의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거의 근접하게 떨어뜨리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이제 글로벌하게 1등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외국보다 저희가 훨씬 잘 합니다. 으로 특구 신규 지정 브리핑 모두 마치고